청암사에서는 1년에 4번 청암지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27년 동안 한결같이 발행되었습니다. 스님이 되려는 수행자들의 성장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3년 전 저는 15살에 청암사에 왔습니다. 그때 처음 썼던 글도 이 책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읽어보니 약간 창피하고 어린 티가 팍팍 나지만 용기를 내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큐가 된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잠깐. 네. 레디 고. 합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나타난 이유는요. 청암사 승가대학 비구니 스님들의 자추무들 수행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타났습니다. 이 책은 2019년에 발행된 책인데요. 청암지의 그러니까 100년이라니. 100쌤 컷. 아니야. 네. 괜찮습니다. 백호 청암지 백호 특집으로 청암지 안에 수록된 이야기들을 추려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무엇을 읽어드릴 거냐면 바로 제 글을 읽어드릴 겁니다. 제가 치문반 때 첫 입학을 하고 청암사에 첫 들어온 그 봄철에 썼던 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5살 때 쓴 글이겠죠. 얼마나 잘 썼는지 한번 봅시다. 네. 자, 읽어요? 네. 삼부일배와 우리나라 토종꽃들의 가르침, 글, 원화. 행자교육을 받고 3인이가 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한 달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에게 행자교육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겠다. 새로운 환경과 숨막히게 엄격한 그곳의 규칙들은 저를 꽉꽉 눌렀습니다. 또 지독한 감기에 걸려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목소리도 쉬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불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었던 선창도 못해 아쉬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너무 빠듯한 일정에 적응하느라 다른 행자님들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개를 받는다는 생각에 힘들어도 버티는 행자님들을 보며 저도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삼보일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픈 몸을 이끌며 열심히 절을 했습니다. 그때는 몸이 정말 가벼웠습니다. 힘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왔는지 궁금하여 뒤를 돌아보았는데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같이 절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신심이 났습니다. 이렇게 났습니다. 뭐 했음? 절을 할 때 맡았던 흙냄새와 아직 열심히 석가모니 부를 외치던 수많은 스님들과 행자님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던 나무들도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간병사 스님께서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저를 대신해서 서가모니 부를 외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자연의 도움을 받고 저는 무사히 삼보일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샤워를 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발 닦고 세수만 해서 그런지 정말 샤워를 하고 싶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일반 정통과 호텔처럼 생긴 정통으로 갔습니다. 저는 호텔처럼 생긴 정통으로 갔습니다. 씻는 내내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다 같이 빨래도 했습니다. 손빨래를 하고 탈수를 시켰더니 옷도 저처럼 상쾌할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간병실에 약을 받으러 가니 간병사 스님께서 상호가 살아났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삼보일배를 마친 후 힘이 조금씩 나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제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제게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팠을 거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신주님이 도와주신 거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어렵게 3,000배도 마치고 개도 무사히 받고 행자복이 아닌 승복을 입고 청암사 광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천희방에서 행자교육 때 있었던 일을 쓰는 것도 신기합니다. 힘들었지만 영원히 기억에 남을 행자교육이었습니다. 힘든 행자 시절을 보내고 강원에 입학하니 여기서도 지킬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치문 수업은 학장 스님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자가 어려운지 참. 그리고 점점점을 써놨네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면 저도 한자를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자를 못합니다. 치문 수업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라색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해장 스님이 꽃 이름이 현호색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 펴있지 않았는데 이틀 만에 가는 곳마다 현호색이 보입니다. 저도 현호색처럼 얼른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만에 온 도량에 피어난 현호색이 신기하고 기특합니다. 봄이 오기는 왔나 봅니다. 어제 북연습을 하러 가는 길에 매화도 피어나고 목련도 조만간 필 것 같습니다. 곧 청암사는 꽃들로 가득 채워질 것 같습니다. 매서운 바람도 따스한 봄바람으로 바뀌어 불고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차갑던 겨울 냄새는 사라지고 부드러운 봄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을 맞으며 기분도 좋아집니다. 정랑이 멀어서 한 번 갈 때마다 시장에 가는 것 같지만 예쁜 현호색도 보고 바람꽃도 보고 여기저기 피어난 예쁜 꽃들을 만날 수 있어 좋습니다. 우리나라 토종꽃들은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야만 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으면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하심을 하지 않고는 보기 어려운 꽃이 우리나라 토종꽃입니다. 하심하지 않고 내 자존심만 세워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하면 반드시 그 사람도 똑같이 상처받을 날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심하고 자신을 낮춘다면 이렇게 귀엽고 예쁜 우리나라 토종꽃들을 볼 수 있는 행복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은 참 지혜롭고 모범적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 우리에게 하심을 가르쳐주기 위해 꽃들은 멋있고 크게 피어나기보다 낮게 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심코 지나가면서 이런 꽃들을 밟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침을 뱉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뱉는 침을 맞는 것도 감수하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아픔까지 참으며 낮게 피어나는 꽃들에게 우리는 배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꽃들을 보며 저도 이렇게 하심하며 살아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꽃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15살 때 썼던 글입니다. 정말 일기처럼 뭐 했습니다 한 게 정말 어린 티가 팍팍 나고 뭐 지금은 이렇게 안 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자충우돌 이 책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으니까 청암사에 들리시면 꼭 이 책을 사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암사의 마스코트 원아였습니다.